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ESP32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IoT 센서를 한번 구성을 해봤죠. MQTT를 이용하고 또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뭐 나름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많은 그런 요청들이 우리 같이 실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요청이냐면 MQTT 서버도 좀 직접 만들고 싶고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고 또 노드레드를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전번 시간에도 잠깐 했었지만 결국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센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ESP32를 이용해서 MQTT에 보내고 MQTT 내에 MQTT가 와 함께 있는 그 노드레드가 그 서버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노드레드를 또 이용해서 적절히 프로그램을 해서 이쪽 이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를 알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나도 서버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요청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오늘 번외편으로 좀 한번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방법을 모아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좀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센서나 그냥 간단하게 센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MQTT까지 해야 되고 뭐 노드레드도 내가 뭐 직접 설치하고 뭐 관리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모으고 또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센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한 것처럼 센서는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ESP32 센서를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진동 센서 연결해서 진동의 평균값 이런 걸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설정도 해봤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또 많이들 하시는 건 아마 이와 같은 이제 DHT 센서, 우리 DHT 11 가지고도 했었지, 22 가지고도 했었지만 11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저가형 센서를 이용해서 뭐 공장 혹은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생활 주변 뭐 이런 데다가 설치해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싶은 거죠. 그걸 모아 놓으면 뭔가 장기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해볼 수 있고 AI 분석 같은 거 이런 걸로 적용을 해서 많이 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아노말리 같은 거를 잡아낸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게 라즈베리 파이죠, 라즈베리 파이 3입니다. 좀 오래된 버전이에요. 뭐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거죠. 뭐냐면 노드레드와 MQTT,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인 MySQL 뭐 이런 것까지, 뭐 요즘은 마리아DB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마리아DB 같은 것들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실제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모아진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원격에서 다시 내려받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서버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뭐 간단한 어떤 그런 분석 같은 것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MQTT를 설치하고 노드레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여기에다가 MySQL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바로 센서가 여기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이후의 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구동하는 것부터 한번 천천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을 하면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는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라스베리 파이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미지 파일을 많이 이제 그냥 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아예 그걸 받으면 결국은 요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있는 요 SD 카드가 있습니다. 이 SD 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크기로 크기의 SD 카드를 구입을 하셔서, 혹은 뭐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구입할 때 함께 들어온 이제 뭐 SD 카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가 끼우고 부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저 SD 카드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미지를 다시 SD 카드로 옮기는 그거 이제 버닝 프로그램 혹은 뭐 라이팅 프로그램, 이미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아예 라즈베리 파이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운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ISO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을 별도 다운 받고 어쩌고 하는, 번거롭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가 여기 이제 이렇게 띄우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는 라즈베리 파이 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실, 저는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최근에 구입하신다 그러면 4나 5 쪽으로 구입을 하실 것 같으니까 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컨대 뭐 4나 5다 그러면 4를 선택을 하시고 운영체제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 요 라즈베리 파이는 이게 뭐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는, 윈도우 같이요, 그런 게 갖춰져 있는 류의 그런 OS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옛날에 그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 MS 도스 설치하듯이 그냥 나는 프롬프트 화면만 가지고 그냥 주로 명령어를 손으로 입력해서 뭐 dir, ls 이런 거 입력하듯이, 뭐 CLI라고 그러죠. 그런 명령어를 입력해 가지고 그런 구동을 하거나 뭐 조절을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보면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는 것들 를 다 여기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64비트냐 32비트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요거는 다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컴퓨터로 쓰겠다. 그럼 여기다 컴퓨터 쓰려고 그러면 이제 모니터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시고, 심지어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됩니다. 그죠? 와이파이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냥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버전인, 데스크탑이 있는 버전인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거를 그냥 서버로만 아주 간이형 MQTT, 그 다음에 노드레드, 뭐 MySQL 서버로만 쓸 거기 때문에 설치를 또 대부분 그냥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OS other 부분을 선택하시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시고, 여기에도 여전히 뭐 풀 라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그 OS 라이트,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데스크탑이 없다는 거죠. 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해서 데스크탑이 없는 버전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요거 지금 제가 이미 한번 다운 받았기 때문에 캐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략 한 0.4
기가바이트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그 SD 카드를 뭐 어느 정도 쓰실지 모르겠는데 32기 저는 지금 32기가 가지고 하지만 64기가, 128기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나머지 공간들은 데이터를 주로 저장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뭐 OS가 좀 작은 버전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그럼 선택이 되고요. 운영체제. 그다음에 저장소는 아까 이제 SD 카드를 꽂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꽂아 놓은 SD 카드 요거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라이트를 해 줍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서는 제법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D 카드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이미 라이팅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미저가 SD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SD 카드가 요와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SD 카드 32기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꼽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전원은 이쪽에다가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일단 뜨고 난 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컴퓨터 연결해서 뭐 와이파이도 설정하고 네트워크 설정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보드를 연결해 갖고 화면을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이미지 라이팅을 할 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저장소를 선택하시고 나면 저장소를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SD 카드를 꽂아 가지고 저장소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유용한데요.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 나면 운영체제를 선택을 하고요.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시면 OS를 커스터마이징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OS를 커스터마이징 하겠냐. 그러면 이제 그냥 안 하고 바로 뭐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안 하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정을 편집하기를 들어가시면 몇 가지 사전에 서비스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와이파이를 뭐로 접속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내가 어떻게 설정한 건지, 그 다음에 SSH 같이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이제 SSH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SSH로 접근해서 뭐 라즈베리 파이를 서버를 그야말로 내 컴퓨터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 실제로 켜가지고 모니터에 연결해서 명령을 주는 것과 똑같이 온갖 그 명령들 프로그램을 깔거나 지우거나 뭐 다시 부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설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를 비밀번호 인증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걸로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예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를 다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에 연결해서 모니터로 키보드하고 연결해 가지고 뭘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근데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모니터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되고 키보드 별도로 있어야 되고 사실 그냥 앞에 프로그램 설정하거나 뭐 와이파이 연결하거나 뭐 그런 정도 하는 목적으로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도 안 하겠다. 요걸 미리 잘 설정해 두면 그런 걸 안 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스트네임 뭐라고 설정하고요. 사용자 비밀번호하고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 요 미리 설정하시면 좋고요. 무선랜도 안 돼 있다면 무선랜 설정을 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무선랜을 쓰고 있는지 그 비밀번호가 뭔지 이런 거 여기다가 적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켜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바로 무선랜이 적용이 돼서 랜에 연결이 되니까 외부에서 다른 기계로 SSH 아까 서비스에 있었죠. SSH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로케일도 지금 현재 이것이 접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뭐 혹은 그 문자 구조나 표시되는 문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냥 이제 라이팅이 시작이 되죠. 저는 이미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편집하고 나서 편집한 설정으로 얘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바로 라이팅이 거기에 맞게 제대로 라이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제 접속을 하고 실제로 SSH 켜가지고 잘 다 부팅이 제대로 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SSD를 여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전원을 공급하죠. 대략 한 30분 정도나 혹은 뭐 그보다 좀 짧은 시간 뭐 10분 정도나 이런 정도 만에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체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저는 이와 같이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곧 접속이 이루어지죠. 요거는 이제 센서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것이고 2개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이제 센서 하나, 라즈베리 파이 하나 이렇게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로컬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근하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md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H 아까 제가 이제 Great HDJ 이제 그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at 해가지고 IP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켜졌을 때 컴퓨터를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 이제 컴퓨터로 그러니까 모니터를 연결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그 실제로 IP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셨으면 그 로컬 네트워크 내에 몇 번 IP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게 된 접속 번호가 192.168.137.118입니다. 118. 이제 요게 이제 고정 IP로 정해져 있도록 하면 나중에 이제 서버로 완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만일 이걸 이제 그 라우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는 케이스 같으면 라우터에다가 요 번호의 IP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켜줘라.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즉 이 디바이스라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그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는 요 IP로 접속하는 거를 다시 껐다 키더라도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고정 IP를 배당해 두시면 됩니다. DHCP 서버를 잘 관리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속을 해두시면 이거 외부에서 접속할 때도 이런 특정한 IP를 딱 정해놓고 그 IP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192.168.137이 지금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의 그런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그 설정을 하실 때 설정해 주셨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이 됐대요. 컴퓨터 이름이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로 해서 접속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제 파일이 있나 하고 검색해 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겠죠. 설치도 아무것도 안 했고 또 여기다가 무슨 데이터 폴더를 만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컨피그레이션 같은 걸 한번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 코맨드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 sudo rasp pconfig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sudo rasp config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 세팅 화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설정했던 게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꿔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드밴스 옵션에 가면 아마 이거는 아니고 시스템 옵션인가요? 시스템 옵션에 랜 설정하는 거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호스트네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컴퓨터 이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컴퓨터로 와이파이 핫스팟을 형성을 했고 그 형성된 컴퓨터로 라즈베리 파이도 여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해두고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접속하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그 라우터에다가 잘 설정을 해서 DNS 설정까지 잘 해주시면, 그거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저 라즈베리 파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접속을 이와 같이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MQTT를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메시징 서버를 한번 깔아볼 거고요. 그걸 위해서 MQTT 이 설치를 위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MQTT on Raspberry Pi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뭐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도 좋습니다. 아무튼 MQTT를 설치하는 법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모스키토 MQTT 브로커 on Raspberry Pi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보면 뭐 이것저것 내용들이 들어있고 뭐 이 MQTT가 뭡니다. 그 메시징 브로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요 두 개, 뭐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요거부터 그냥 한번 런을 시켜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미 요걸 설치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설정을 해서 요걸 하실 때에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뭔 업그레이드도 하고 다운로드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뭐 체킹을 하는 데만도 사실은 상당한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다 지금 최신 상태고 업데이트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줄 거고요.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설치할 게 없다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리눅스 명령어라서 처음에 익숙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명령어들을 좀 익숙해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리눅스 명령이고요. 결국은 모스키토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모스키토 클라이언트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로그램 여기다가 이제 명령을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찾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하지 않고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뭐 이것도 저도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already newest 버전이고 그래서 뭐 새로 설치하는 거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한참 동안 다운로드도 받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스키토 서버도 설치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모스키토 서버가 설치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비스 형태로 돌아가게 한다. 이 서비스 형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노드의 저기 라즈베리 파이 저거를 껐다가 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동작을 여기서 앞에서 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저 프로그램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쉬지 않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하루 종일 돌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서비스의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주는 건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모스키토 서비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똑같은 인스톨을 해버렸군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 시스템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이네이블 해서 해주시면 그러면은 뭐 시스템이 다시 이렇게 이미 뭐 이네이블이 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MQTT 서비스가 이미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접속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 센서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 제가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미리 혹시 잘 되는지. 똑같이 전번에 한번 MQTT나 또 그 다음에 MQTT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 이런 거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지금 아까 그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여기 센서가 이렇게 있지만 이 센서의 특히 요 온습도 센서 DHT11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걸 한번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들 깔아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뭐냐면 DHT 센서의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됩니다. 그 센서 라이브러리는 Adafruit Unified 센서와 DHT 센서 라이브러리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들어가셔서 인스톨 들어가셔서 Add to Project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afruit Unified 센서도 Add to Project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동영상에서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example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 중에 DHT 테스터라고 하는 example을 가지고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메인 CPP에 가서 요거를 복사를 해주고요. 예, 아두이노 H까지는 남겨두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를 쭉 그 코멘트를 지워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살려두는 거죠. 휴미디티 1950, 템퍼레처 1950, 그죠? 그 다음에 값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힛 인덱스도 계산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고 대신에 지금 요 DHT 타입을 지금 22번으로 했지만 우리는 11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쓰고 있는 건 조금 저렴한 버전의 11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두이노가 아니라 ESP32에 몇 번 포트에 연결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19번 포트에 저는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딜레이는 뭐 한 1초 정도만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쭉 되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업로드가 되면 실제로 온도와 습도를 읽어오는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쭉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값을 읽어오는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온도와 습도, 휴미디티, 온도, 뭐 이렇게 힛 인덱스 계산된 값들을 정상적으로 잘 읽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읽어온 값을 이제 MQTT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ESP32 MQTT. 우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펍서버 클라이언트를 찾을 수가 있었고, 요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애드를 해줍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다 설정이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example을 요 라이브러리에서는 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ESP8266을 기반으로 된 example은 있는데 ESP32용 example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MQTT를 이용하고 또 ESP32를 이용하는 example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example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사이트에서도 이분들은 아마 보시에서 나오는 온습도 센서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온습도 값을 MQTT 서버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example이 이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져올 거 가져오면 됩니다. 아마 같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 다 하시겠지만 우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와이파이와 펍서버 클라이언트를 가져오죠. 그래서 요거를 메인 CPP에 가져가고 여기에 아마 그 DHT 센서와 관련된 그것들을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우리는 그 밑에다가 MQTT용 그런 내용들을 옮겨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SID와 그 다음에 MQTT 서버 내용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 밑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SSID가 어떻게 되나요? 예, 여러분들 그 SSID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걸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패스워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QTT 서버는 이제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센서도 요 그레이트 오피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그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값은 192.168.137.118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MQTT 서버로 갑니다. 만일 이걸 인터넷으로 제대로 연결하셨다 그러면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유기를 이용해서 공유기 설정을 라우터 설정을 잘 해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그 저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뭔가 도메인 네임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번에 우리 한 거는 뭐 kyotek.gonetis.com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도메인 네임을 설정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192.168.137.118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부분이 이제 설정하는 게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도 설정해 주셔야 되고 펍서브 클라이언트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거는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까지 설정하면 이제 드디어 MQTT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준비들을 한 거죠. 기본적인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셋업에 들어가서 실제로 와이파이를 셋업하고 MQTT 서버도 연결하고 서버도 설정하고 콜백 함수도 설정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셋업에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셋업 와이파이라는 루틴은 외부 루틴인데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사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셋업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콜백까지도 다 복사를 할게요. 리커넥트도 우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외부 루틴이기 때문에 그냥 셋업 앞에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플랫폼 IO를 쓸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요 셋업 앞쪽으로 함수들을 디파인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이 추가적인 디파인을 별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요게 좀 편한 방법이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요렇게 앞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백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요 부분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내 센서의 상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서버에서 센서 쪽으로 오히려 데이터를 보낼 때 그걸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그 필요 없는 거 없다고 여겨서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코드도 좀 간단해져서 보기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리커넥트 부분에서는 바꿔주는 게 여기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커넥트 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뭘로 접속할 건지 이건 뭐 거기에 아이디가 설정이 안 돼 있더라도 나는 이런 아이디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디바이스들이 접속할 때 아이디가 혹시 겹치게 되거나 이런 걸 피해주는 목적으로 피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아이디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는 ESP32이고 뭐 001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DHT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여간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중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어떤 주제로 보낼 것인지 그쪽에서 서버 쪽에서 그거를 정해 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여기는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일단 남겨줘. 자, 그렇게 하면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다 가져왔고요. 여기에 루프 속에 있는 거 가져와야 될 부분이 클라이언트를 커넥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도 루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루프의 맨 앞쪽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커넥트가 안 됐으면 리커넥트 해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루프를 돌려서 실제로 필요한 작업들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제 언제쯤 어떤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동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실제 보내는 부분이죠. 보내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숫자 값을 어떤 좀 포매팅을 해가지고 일정한 포매팅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도 그걸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뭐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는 좀 뺄게요. 그러면 이건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건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버퍼 스트링입니다. 버퍼 스트링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값을 버퍼 스트링에다가 이런 포맷에 의해서 넣는 거죠. 그걸 넣을 때 우리는 여기는 지금 휴미디티니까 우리 같으면 휴미디티자 그럼 휴미디티는 H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휴미디티를 H에다가 읽어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H 값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시리얼 프린트 할 때 그러면 여기다 휴미디티 한번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포맷된 스트링을 적어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포맷이 됐는지 체크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파블리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블리시 할 때는 ESP32 아까 우리 001 뭐 DHT11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휴미디티 뭐 길게 쓰죠. 뭐 휴미디티 토픽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토픽을 만들어서 보내면 MQTT 서버에 이런 토픽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온도도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온도와 습도 순서를 이렇게 해서 보내볼까요?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H가 아니라 T가 되겠죠. T 값. 그렇게 하고 뭐 버퍼는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흉스트링 해서 하고 휴미디티가 아니고 이번에는 템퍼레처죠. 템퍼레처 하고 값을 쓰고 휴미디티 값을 쓰고 이렇게 하면 화면에 이제 템퍼레처는 어떻게 포매팅이 됐고 휴미디티는 어떻게 포매팅이 됐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트 라인 해서 하지 말고 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탭 문자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쓰면 끝이기 때문에 프린트 라인 여기서 프린트 라인은 남겨두도록 하죠. 그래야 다음 줄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퍼블리시 하는 걸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수정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업로드를 하면 지금 밑으로 넘어갔네요. 쭉 열심히 해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업로드가 끝나면 작동이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에 접속을 했고 와이파이 커넥트가 됐고 MQTT도 커넥트가 됐어요. MQTT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우리는 여기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아마 현재 거기 위에 갈 때는 토픽에 우리가 토픽을 아까 똑같은 토픽을 했는 모양이네요. 그걸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커넥트가 있고 여기 토픽을 보면 두 개 토픽이 똑같은 토픽으로 가버렸네요. 템퍼레처는 또 휴미디티로 가고 휴미디티도 휴미디티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토픽을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템퍼리처 하죠. 템퍼레처 무슨 얘기냐면 템퍼리처라는 토픽으로는 템퍼리처를 보내고 휴미디티라는 토픽으로는 휴미디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토픽이 두 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레드로 MQTT에서 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핸들링을 하려면 이 두 개를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수정된 코드가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MQTT에 실제로 접속을 해서 한번 정말 데이터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 여러분들 요 사이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MQTT로 들어가고요. 그 MQTT를 다시 노드레드가 읽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레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 노드레드를 설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running on 라즈베리 파이 뭐 요 문건이 노드레드에 자체적으로 있는 문건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에 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명령 하나면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오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설치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아까 우리 접속했던 라즈베리 파이 접속이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셔가지고 이 코드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노드레드를 특별히 파이에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특별히 코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뭔가 지금 이 커맨드를 루트 계정으로 런을 해야 된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yes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would you like to install PySpecific node입니다. PySpecific.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PySpecific이라는 게 노드레드에 이제 노드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에 쓰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지금 네가 쓰고 있으니까 특별히 라즈베리 파이에 맞는 거를 쓰겠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그대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설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 설치하고요. 기존에 뭐 깔려 있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자기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요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설치를 하시면 특히나 다운로드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셔널리 할 만한 거 몇 가지들 있고요. 뭐 그리고 바깥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 왜냐하면 이제 노드레드 프로그램 자체로 또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컬리 동작을 할 것이냐. 뭐 일단 여러분들 로컬리 그냥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한 것 자체를 가지고 한번 로컬에서 한번 돌려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서비스로 돌려야 됩니다. 서비스로 그렇게 돌려볼게요. 그래서 요런 명령이 필요합니다. 노드레드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 요 명령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시스템 서비스에 등록이 되고 스타팅 에저 시스템 서비스 이래가지고 실제로 시스템 서비스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타팅하고 로컬 호스트는 어떻게 되고 1883번 포트로 접속을 해야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 하고 나면 컨트롤 C 해주시면 그럼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서비스가 끝나냐?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안에 실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게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MQTT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이제 노드레드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런 작업은 언제든지 간에 늘 실시간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다가 실제 데이터가 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 작업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팅을 했을 때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이것이 항상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저기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별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명령이 약간 글자가 좀 깨졌는데 어쨌든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명령을 통해서 노드레드가 시스템 서비스로 등록되도록 해준 것이요.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중단시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은 됐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려면 요거를 수도해서 리부트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한번 껐다 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하고 꺼져버렸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클로즈되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팅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IP로 다시 접속을 해보시면 그럼 접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요 프로그램이 잘 노드레드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노드레드에 접속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요 로컬 호스트 네임은 이제 IP 어드레스죠. 192.168.13.118 요거 쓰시면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IP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건 요 명령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노드레드 라즈베리 파이가 몇 번 IP에 접속되어 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다시 접속이 되냐? 네, 부팅이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를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명령이고요. 명령이 hostname -i 요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또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의 노드레드가 깔려 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192.168.13.118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노드레드도 깔렸고 MQTT도 깔렸으니까 사실 우리 이 노드레드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는 게 192.168.137.118 하고 1880 요게 이제 포트니까 이렇게 접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노드레드가 접속이 됩니다. 예, 접속이 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작업하던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고요. 원래 작업하던 게 없었으면 이렇게 빈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빈 화면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뭐냐면 MQTT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해보는 거죠. MQTT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는 옆에 있는 요 노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 그 중에 네트워크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MQTT in 혹은 MQTT out이 있습니다. MQTT in은 뭐냐면 MQTT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노드레드 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MQTT out은 노드레드에서 MQTT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거는 아까 우리 ESP32 프로그램 할 때도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센서 자체가 MQTT in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MQTT에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서버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토픽으로 받을 거고 토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는 특별히 어떤 토픽을 가져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버를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 주시고 서버는 어디에 있냐면 노드레드하고 MQTT가 같은 서버에 있으니까 로컬 호스트가 되겠죠. 로컬 호스트. 포트는 188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커넥트 오토매티컬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MQTT 버전은 어떻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별도로 시큐리티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시큐리티는 이제 거기에 접속하는 유저네임이라든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고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애들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로컬호스트 1883의 서버가 하나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액션은 subscribe to single topic,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토픽에 subscribe 하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토픽은 뭐냐? ESP32 001, 그 다음에 뭐죠? DHT 11이었나요? 예, 거기에 temperature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토픽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맞는지. 예, ESP32 001 DHT 11 temperature.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예. 타이핑을 하지 말고 타이핑하다 보면 항상 눈에는 정확하게 타이핑한 것 같은데 미스테이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done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파란색으로 딱 뜹니다. 그걸 deploy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액션으로 이펙티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액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하면 프로그램이 도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커넥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네가 설정한 위치에, 즉 로컬 호스트죠. 혹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호스트 네임을 적어 주실 텐데 하여간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토픽을 해가지고 갔더니 어쨌든 MQTT 서버에는 잘 접속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토픽으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접속은 됐다. 그러니까 MQTT 서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 토픽으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디버그 화면에 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라고 하는 걸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읽어온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 뭐냐면 디버그 화면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디버그 화면에다 보낸다는 거는 여기에 데이터가 오면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표시가 안 될까? 아직 디플로이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디플로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벌써 데이터가 쭉쭉쭉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쫙쫙쫙 오죠.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옵니다. 그죠? 템퍼레처만 우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있었죠? 휴미디티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놓고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해도 되고, 다만 다른 게 뭐겠어요? 서버는 같지만 토픽이 다르겠죠. 그래서 휴미디티, 두 번째 토픽은 휴미디티니까 이렇게 하고 done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요거를 또 디버그에다가 출력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버그에다가 보내봅니다.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두 개 이렇게 쪽나나?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출력하고 여기도 출력하고 순차적으로 오는 순서대로, 예, 그렇게 어느 거가 오든지 간에 선착순으로 쭉쭉쭉 출력을 해줍니다. 또 디플로이를 하죠. 그러면 커넥티드 됐고, 예, 별 문제 없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 어디 오지? 자, 다 전부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는 걸 지금 두 개씩 오고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템퍼리처, 하나는 휴미디티. 이렇게 두 개가 값이 정상적으로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커서를 내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7.5도와 8%, 6% 이렇게 휴미디티 값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네요. 25.7도 온도와 휴미디티 값이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QTT와 노드레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로깅되는 거를, 이거 제가 얼굴이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셨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온도와 휴미디티가 짝짝 순서대로 잘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온도와 휴미디티가 잘 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얼굴을 좀 지우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방해받으시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가 잘 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있으니까 와, 데이터 쌓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데이터는 사실은 한번 오고 여기서 한번 읽으면 MQTT 서버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와서 출력 한번 한 걸로 보여주고 데이터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저장을 하는 곳이 어디냐?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장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대표적인 것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할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할까 합니다. 예, 마리아DB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MySQ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MySQL이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리아DB로. 거기는 뭐 몇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기존에 쓰던 MySQL 사라는 있습니다. 그는 이제 상용화 서비스로 넘어갔고요. 여기에 개발하던 팀들이 다시 마리아DB라고 해서 역시 오픈 소스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그러면 마리아DB on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 같은 게 나오겠죠. on 라즈베리 파이 인스톨 뭐 이런 좀 해볼까요? command to install MariaDB on MySQL server on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how to install 이게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걸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뭐 내용 읽어보시면 마리아DB가 어떻고 뭐가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왜 MySQL은 뭐가 다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런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인스톨이 되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시는 거 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sudo apt install 마리아DB 서버 요거를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 아까 라즈베리 파이 접속한 곳에 가서 이렇게 요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런을 시켜주겠습니다. 런을 시켜주면 이제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뭐 설치가 이미 됐다 하고 끝날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요거 또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하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뭐 그러고 나면 뭐 몇 가지 이제 물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루트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루트 유저의 그 슈퍼 유저죠.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sudo MySQL secure installation 요거를 돌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아이디하고 루트의 패스워드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정해놨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한 번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루트의 패스워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유니츠 라이크 오텐티케이션을 할 것이냐, 그냥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패스워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체크한 것 같고 체인지 할 거냐 해주시면 되고 Q 해서 넣고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주셔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유저, 그러니까 어네니머스 유저죠. 아무나 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해제할 것이냐, 해제해라 하는 거고, disable root login 리모틀리 접속하는 거 못하게 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프리빌리지 테이블을 여기 할 거냐? 뭐 이건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DB에 대한 설정이 끝납니다. 이건 아까 뭘 한 거냐면요. 실제 패스워드 변경할 거냐? 뭐 설정이 돼 있던 패스워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도 아마 이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설정 변화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접속하는 거 그 부분 어네니머스 접속이죠. 그거를 삭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에서 다른 곳에서 접속하는 걸 허용할 것이냐 접속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 없앨 것이냐 뭐 없앤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빌리지 테이블을 릴로드 할 것이냐 릴로드해라. 이 릴로드가 돼야 이제 이 지금까지의 작업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렇게 돼서 접속을 해보는 방법이 요 방법을 이용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요 좀 타이포 미스테이크 좀 있는데요. 여기에 -u 루트가 한 칸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MySQL에 접속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DB에 접속이 된 겁니다. 이 접속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유저를 하나 이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루트로 계속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또 혹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유저를 하나 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데이터베이스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그 show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았던 show 데이터베이스 show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요? 베이시스 미안합니다. 베이시스 해야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처음에 아마 하시면 요 IoT DB를 제외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든지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요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요것만 없는데 요거 제가 하나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요걸 만들어서 넣는 것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름을 넣어 주시는 거죠. 이름을 IoT DB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이름 넣고 싶으시면 다른 이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DB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DB가 하나 형성이 되고요. 형성이 됐는지를 보려면 show 데이터베이스 해 보시면 이와 같이 테스트 DB가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테스트 DB로 할 거 아니니까 저는 지워 버릴게요. 드랍 테스트 DB 이렇게 해 주시면 드랍 데이터베이스인가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테스트 DB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같이 IoT DB든 뭔가 하나 이제 넣은 게 있게 되겠죠. show databases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유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유저를 만들어 주는 명령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요런 게 있네요. 요걸 하나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복사는 해 왔지만 바꿔 주셔야 될 건 여러분들 유저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 넣어 주시면 돼요. 테스트 유저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많이 쓰시는 유저네임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localhost identified by password 여긴 진짜로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패스워드는 this is my life
뭐 이런 걸 이제 패스워드를 넣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패스워드를 넣고 테스트 유저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유저가 하나 만들어 주겠죠. show users가 아닌가요? how to list user 해볼까요? how to list users of MariaDB MySQL 뭐 하셔도 됩니다. list of my users account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보면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그냥 바깥에서 명령을 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있네요. 요건 SQL을 넣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MySQL user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요 명령, 요 아이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돼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유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저에 대해서 몇 가지 프리빌리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grant all privileges to localhost grant option까지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만 하나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그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IoTDB다. 그러면 이렇게 IoTDB 넣어주시고 유저 네임에다가는 아까 뭐 테스트 유저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이 테스트 유저가 그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완전히 이펙트를 가지려면 적용이 되려면 플러시 프리빌리지에서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리셋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이제 테스트 유저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IoT DB에 이제 실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데이터가 오고 있는데 그 오고 있는 데이터가 저장될 테이블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 저장될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제가 미리 명령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복잡하게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게 이제 아까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요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토픽과 데이터라고 하는 칼럼 3개를 가지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아이디는 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부여되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 프라이머리 키 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건 거기에 해당되는 칼럼입니다. 토픽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낼 때 MQTT로 보낼 때 정했던 토픽 있죠. 그 토픽을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도 적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센서에서 온 무슨 정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 값이 근데 여기에 지금 스트링 값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스트링 값으로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타입을 결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값이 있어야만 저장이 될 수 있게 널 값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뭐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 데이터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죠. 토픽과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어떤 센서가 보낸 데이터인지와 실제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그게 언제 왔는지 뭐 이 정도면 사실은 필요한 데이터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칼럼들을 더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칼럼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그냥 마리아DB에다가 한 줄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create 솔라 센서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id int 어쩌고저쩌고 요거 한 줄씩 넣어 주시고 이거 한 줄에 다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보기가 너무 길어서 뒤로 넘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 앞에 뭐
스페이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넣어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이게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넘어가지만 실제로 명령이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명령 수행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만났을 때만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 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그냥 쭉 데이터가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아까 show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볼게요. IoT-DB 요거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그건 use IoT-DB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재 IoT-DB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create 요 명령이죠. 아까 우리가 여러 줄로 했지만 지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한 줄로 쫙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요거 해서 요 명령을 수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저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 이미 그 테이블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러가 났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에러 없이 잘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IoT-DB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생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테이블도 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IoT-DB 안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원격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보는 것도 가능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노드레드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받아온 데이터를 이쪽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어월을 열어줘야 되는데 파이어월이 잠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하는 프로그램이 UFW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선 혹시 여러분들 그 설치가 막 그 라즈베리 파이가 막 설치가 된 경우에는 그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do apt install ufw라는 명령을 통해서 혹시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newest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3306번을 열어줘야 됩니다. 3306 포트가 여러분들 그 MySQL 혹은 뭐 MariaDB가 사용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를 연결해주는 포트가 3306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허용하라고 룰을 이제 그 파이어월에 그 말하자면 예외 룰에 이 포트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적용이 되고 나면 다시 이 룰이 현재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릴로드 명령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릴로드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별 문제 없이 업로드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파이어월이 현재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지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고 필요하면 다시 리부팅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파이어월도 정상적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부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죠. 데이터가 오는지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여기서 타이핑 쳐가지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리고 뭐 모든 명령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 이거를 그래픽 유저, 여러분들 뭐 윈도우에 익숙하시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원격에서도 접속해 볼 수 있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럴 테지만 뭐 오픈 소스 공짜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겠죠. 그래서 DBEv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사용하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DBEver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DBeaver 커뮤니티에 윈도우즈 인스톨러 요거 해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인스톨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 별다른 게 물어보는 거 없기 때문에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 나면 DBeav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깔려 있게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 DBeaver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현재 프로그램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연결을 추가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눌러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마리아DB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사전에 이런 이 프로그램이 뜰 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마리아DB를 설치할 때 또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어디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하면 우리는 192.168.137.118에 있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별도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를 여러분들 추가하신 사용자를 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면 그러고 완료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드라이버가 지금 설치가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DB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 설치가 필요한 드라이버들을 깔고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 하나 설치가 돼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추가가 되고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열어주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혹시 설치가 잘 됐으면 별 문제 없이 바로 요게 뜨게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IoT DB 요걸 볼 수가 있고 테이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를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프로퍼티, 각 그 칼럼들의 프로퍼티, 이 테이블 레이어에 들어있는 칼럼들의 프로퍼티를 보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부분에 들어가면 현재 여기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비어 있을 거고요. 저는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미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해서 별다른 연결이 사전에 없었다면 여기 테이블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노드레드로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노드레드에 아까 작업했던 부분, 템퍼레처와 휴미디티가 잘 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온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주는 그 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로스트가 됐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릴로드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오고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는 여기 스토리지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 노드 중에 스토리지 노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나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저처럼 MySQL을 연결하는 노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노드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치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전 프로그램들처럼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노드레드의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메뉴에 가시면 햄버거 메뉴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매니지 팔렛가 있습니다. 여기를 팔렛라고 그러거든요. 팔렛을 매니지하는 명령에 들어가셔서 그래가지고 여기 인스톨에 들어가셔서 서치 모듈 부분에 MySQL 이렇게 치시면 MySQL을 연결하는 노드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이제 저기가 있고 뭐 약간의 이제 설명들이 붙여서 이거 사실은 뭐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Node-RED node to read and write to MySQL database라고 하는 요거, Node-RED node MySQL 요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여기 이제 인스톨 버튼이 여러분들 액티베이트 돼 있을 텐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인스톨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고 나면 여기에 MySQL이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잘 해주시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제 세팅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끌어다 놓으면 이제 MySQL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플러스를 눌러서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죠. 왜냐하면은 요 노드레드가 있는 곳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 같습니다. 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까 그대로 두셔도 되고 로컬 호스트라고 하고 주셔도 되고 로컬 호스트가 아까 있는 IP 어드레스 값 그게 로컬 호스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포트는 3306 디폴트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 사용자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쓰냐? 여러분들 IoT DB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연결된 요거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건가? MyDB 뭐 이런 정도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적절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를 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MyDB가 이제 여러 가지 DB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 다른 DB가 형성돼 있으면 거기다가 또 연결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MyDB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done 해주시면 이제 MyDB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생성이 된 채로 MySQL에 잘 연결됐는지 보려면 deploy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MyDB에 밑에 connect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뜹니다. 즉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직 어떤 오퍼레이션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가 정해준 대로 내가 접속을 해보니 데이터베이스가 잘 접속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MySQL이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연결해주면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에다 집어넣고 어떤 칼럼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게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줘서 넣어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SQL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QL 함수가 이제 SQL 랭귀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SQL 랭귀지를 적어주는 게 여기에 있는 펑션 부분에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요 노드를 가져와서 SQL을 여기다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SQ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시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SQL 함수는 인터넷 검색이나 요즘같이 뭐 챗GPT로 많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챗GPT에다가 내가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MQTT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MySQL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려고 한다. MQTT에서 오는 페이로드가 뭐고 토픽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페이로드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온다는 거고요. 토픽은 여기 적혀 있는 토픽 요거죠. 그래서 이 토픽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받고 있다. 그러니 그걸 여기다가 좀 넣어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여기에 필요한 함수가 쫙 만들어질 겁니다. 챗GPT가 제안을 해줄 거고요. 그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더니 챗GPT는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알려주네요. 무슨 얘기냐면 옆에서 그 MQTT에서 넘어오는 토픽이 있을 거고 페이로드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페이로드를 새로 작성을 해라. 그 페이로드는 요런 값 이전에서 넘어오는 토픽과 이전에서 넘어온 그 MQTT를 말하는 겁니다. MQTT에서 넘어오는 토픽과 페이로드와 그 다음에 지금 그걸 저장하는 시간 지금 시간이 되겠죠. 지금의 시간 현재 시간을 잡아와서 그걸 페이로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토픽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토픽이 SQL입니다. SQL이 이런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MySQL DB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이렇게 SQL로 구성을 해주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이 물음표 있는 자리에 여기 순서대로 토픽, 페일로드, 데이터, 데이트죠. 데이타임 이렇게 간다. 그러고 그것을 메시지로 리턴한다. 이런 명령을 구성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노드레드의 프로그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뭐 열심히 인터넷 검색이나 챗GPT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명령들을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던 하시면 펑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템퍼리처를 가져와서 그거를 펑션을 거쳐서 MySQL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연결을 딱 해주시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별 문제, 신텍스에 에러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아마 저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해주시고 그럼 OK가 뜨고 뭐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아까 DBeaver에 가셔서 이걸 가지고 DBeaver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대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데 쉽죠. 그러나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그 사이에 벌써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예, 템퍼리처 오늘 24일. 예, 여기 지금 날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디센딩 오더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 사이에 지금 조금 전에 작업을 한 거예요. 18시부터 시작해서 59분 내에 1초 1초 단위로 템퍼리처가 쫙 왔습니다. 그러니까 템퍼리처를 보냈으니까 그렇게 온 건가 하고 보시니까 템퍼리처를 보내서 SQL을 거쳐가지고 MySQL에다가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네요. 그러니 잘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미디티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럼 휴미디티도 더 저장이 될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막 꼬여도 되나? 순차적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디플로이를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DBeaver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예, 자꾸 이게 이제 디센딩 오더가 되는데요. 어센딩 오더가 되는데요. 최근 게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휴미디티가 중간에 지금 몇 개가 오고 있죠. 반대군요. 제가 또 디센딩으로 해놓고 다시 이걸 봤네요. 자, 템퍼레처와 휴미디티가 반복적으로 같이 오는 구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잘 오고 있다. 지금 데이터가 템퍼레처와 휴미디티, 여기 토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픽이 휴미디티와 템퍼레처가 동시에 잘 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쌓이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들을 쌓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 뭐 웹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잘 작성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에 그래프를 멋지게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래프 잘 그려지게 만들어주면 우리 전 시간에 실습을 했습니다만 바로 띵어.io 같은 게 바로 되는 거죠. 그죠? 예, 사용자 관리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프론트엔드로 잘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위젯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띵어.io하고 같은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디자인도 잘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듈 같은 걸 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모듈들을 또 따로 팔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뭐 심지어는 뭐 오픈 소스로도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성이 되고 있고 이제 1초에 한 번씩 혹은 뭐 10초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타이밍을 조절해서 아까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 ESP32 프로그램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딜레이가 1000로 해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지금 보내지고 있지만 뭐 이거를 굉장히 널찍하게 잡아준다든지 딜레이를, 혹은 뭐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1분에 한 번씩 지금 1분이 됐는지 시간 체크해가지고 이전 보냈던 거에 비해서 1분 이상이 지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1분이 지났으면 뭐 데이터를 보내고 아니면 계속 그냥 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MQTT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사실 여기 처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요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버가 센서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걸 MQTT에 전달하는 일만
센서는 하고요. 그 이유는 뭐 나는 모르겠어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MQTT는 노드레드에 전달하고 노드레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고 누구누구를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 체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전달 체계가 되는 것이죠. 비교적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IoT 프로젝트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IoT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이걸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